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6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한국의 조선 3사가 카타르와 LNG 쓴 100척이라고 하네요. 그 금액상으로는 23조나 되는 큰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KBS, YTN 여러 방송사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저도 3일 전에 이 조선하고 관련된 부동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제도 조선 산업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방송을 이미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또 추천 물건을 몇 건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이 조선 3사가 있는 곳은 울산하고 거제죠. 울산에는 현대가 있고요. 거제 쪽은 대우와 삼성이 있습니다. 현대가 있는 울산은 그 조선 외에도 이미 많은 산업들이 있죠. 자동차, 화학 이런 산업들이 있어서 큰 도시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무지 좋지가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조금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 이 뉴스로 인해서 특히 울산에서도 동구 쪽 조선소가 있는 이쪽의 부동산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산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거제는 조선 산업에는 별다른 관광이 좀 있고 수산업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조선소는 거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업종일 텐데 이 대우하고 삼성이 위치한 거제에 있어서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의 이 한동안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 볼까요? 거제하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뉴스가 벌써 나오네요.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지난 동영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와 2014년도에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인 이후로는 거의 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거제가 떨어졌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1년 동안 약간 보합을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좀 해소되고 그래도 조금 나타나는 이제 그런 쪽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부동산 시장은 무지 좋지 않은 쪽입니다. 거의 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 있다라고 보니까 이 조선 쪽이 살아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당장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저게 2024년부터 생산해서 2027년까지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생산은 아마도 2022년부터 될 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쪽으로 조금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2022년부터 생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인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바닥에 있는 시장이어서 저는 다소 지금부터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미 오른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임대를 놓을 수 있다거나 가격이 무지 저렴한 쪽의 부동산이라면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내용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2020년 지금 최근까지의 경남 지역의 주택의 가격의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100% 100이라는 지수를 넘어가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요 2018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 된 거는 경남 쪽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요때는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오른 곳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고 이런 쪽인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제는 어떤 쪽에 위치해 있나 보겠습니다. 이게 거제거든요.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맨 위쪽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요게 거제 지역인데, 경남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등락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 이런 내용은 이제 조선산업의 부침하고 그대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산업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공급의 문제, 공급이 많았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또 조선이 수주를 못해서 많은 노동력을 해고할 때는 또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의 한 2000 언제부터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5년부터는 하락했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전체가 부동산이 어려운데 특히 거제가 최근 들어서는 많은 폭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이제 어쨌든 호재가 생겼다라고 보는데, 이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제가 아파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상가, 주택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상가입니다. 거제도의 상업 쪽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1층 상가가 하나 나왔네요. 외형상으로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17평 정도. 자, 그리고 최저가 1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거제 전체적인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는 아시는 대로 이게 섬인데 육지와 연결이 돼 있죠. 다리로 연결돼 있고 두 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우 해양조선이 있고요. 왼쪽에 서쪽에 여기 삼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 대우가 있는데, 제가 미리 이 거제도의 부동산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삼성 중공업이 있는 이 서쪽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조금 거래가 보이는, 대우가 있는 이 동쪽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이 동쪽보다는 이 서쪽의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상가는 대우조선 바로 옆에 있네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지도상으로 봐서는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 대우조선이 있고 요 상가니까요. 좋아 보이고, 건물도 외형상으로 보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여기 1층 상가입니다. 자,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거든요.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이 잘 되는 1층 상가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윤 씨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우 씨가 영업하는, 아마 넘겨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음보다는 가격이 좀 임대료가 떨어진 쪽이죠. 월 100만원. 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등기부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가가 1억 8천인데 월세를 100만원 실제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가 않죠. 저는 월세 100이면 보통 여기에 250을 곱해서 한 2억 5천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쪽에 장래가 나아진다면 저는 1억 8천이니까 이번에 입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상가는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현장 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영업이 되는지 앞으로 더 나아질지 이런 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의 2층이 최근 한 달 전에 이렇게 낙찰이 됐네요. 127평방이 2억 3천에 낙찰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매에 나온 1층하고 연결된 고깃집이네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점유자가 똑같죠. 요거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미 낙찰이 2억 3천에 됐다는 거죠. 1층이 없는 2층이 아무래도 좀 영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2층을 먼저 낙찰받은 분이 1층을 낙찰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낙찰자가 영업을 하겠다라는 쪽이면 1층 낙찰 받은 다음에 2층 낙찰 받은 분에게 임대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2층이 낙찰된 금액이 2억 3천. 평당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1,800 정도의 낙찰이 됐네요. 평방 메타당 1,800만원 이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층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면 1층은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한 건물의 2층과 1층의 이 가치에 대한 비율이 감정평가사들이 활용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층별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층별 효율에 의하면 1층을 100으로 봤을 때 2층은 한 69 정도의 값어치로 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요 1,811만 원에 낙찰된 데다가 대입을 하면 1층의 값어치는 한 2,600여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방메타당. 그래서 여기다가 면적을 1층이 겸해 나온 게 58.8평방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1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최저가가 1억 8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떨어져야 될까?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2층의 낙찰자가 1층도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1억 8천에서 이번에 낙찰을 받아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물건을 다시 볼게요. 네. 자, 이거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 여기가 이제 좀 상권이 많이 무너진 데니까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2층 낙찰된 걸로 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대비하면 1억 5천 정도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맞고, 여기가 다시 살아나는 쪽 2층 낙찰자가 1층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거제도의 오피스텔을 한번 판단 한번 해볼까요? 7644라는 사건입니다. 위치가
삼성중공업이 있는 서쪽에 있네요.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많은 점들 표시가 있죠. 경매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제는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무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요 마을이라기보다는 시청이 소재하고 있네요. 요 주변에서는 어떤 상업적으로는 중심에 속하는 그런 쪽인데 건물 자체도 깨끗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네요. 자, 건물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임대가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는 저는 국토부 실거래가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들어가셔서 임대 작년 여기다가 주소를 넣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경매 나온 물건이 휴엔하임 오피스텔 이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다시 클릭하면 작년에 이 오피스텔의 임대가 쭉 나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24.89인데요. 24.89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임대가 꽤 보입니다. 임대가 좀 있었죠. 대략적으로 전세 4천, 월세는 한 300에 25,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임대가 가격이 무지 저렴하지만 임대는 좀 나가는 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00인데 4,000이면 참 저렴하고요. 이거를 전세 4,000을 놓거나 아니면 월세 3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좀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보통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쪽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매매도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오른 금액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임차인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등기부도 별 문제 없죠. 소액 투자로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아파트에 대한 추천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이 이제 신축에 괜찮은 아파트였죠. 오늘은 신축은 아니고 단지는 큰데 거래가 그나마 좀 이 지역에서 활성화된 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6층 60평방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죠. 자, 여기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삼성중공업이 가까이 있네요. 자,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고 등기부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래된 걸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침이 심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한 5년 동안 거의 계속 떨어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프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시세 보면 거래가 좀 있는 쪽입니다. 보시면 59.76 거래가 좀 있죠. 대략 한 1억 선. 전세는 한 8천 또는 7천. 월세도 나가는 한 500에 40. 그래서 가격이 지금 7,7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물건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물건은 이 거제도에는 다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다가구 경매가 많은데 지금 어떤 특정 동을 제가 다가구의 진행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현동입니다. 일단 요걸 먼저 낙찰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경매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략적인 낙찰가는 뭐 반값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60%를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이 수도권의 다가구는 거의 감정가의 뭐 90% 정도로 뭐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만큼 시장이 죽었고 경매 물량도 많고 여전히 이 낙찰되던 시점은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을 때였죠. 그래서 반값 뭐 이 정도의 낙찰이 됐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을 한번 볼까요? 2311 거제도에 아니군요.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2458이네요. 자, 요 물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저가는 잠깐 그림이 안 뜨고 있습니다. 예. 자, 감정가가 7억, 최저가는 반값이고요. 시간은 많죠. 7월 21일. 다가구입니다. 2015년이니까 뭐 깨끗하겠죠.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다가구는 상태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뭐 그냥 괜찮아 보이네요. 역시 현장 가서 좀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투자한다라고 전제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지가 77평인데 도로 여기 속집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속집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없다라고 보시고 65평 대지의 건평이 118평인데 4층 건물입니다. 다가구는 수익성이 이제 몇 호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데 전체 11개 호죠. 11개 호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다가구는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위반에 대한 기록이 없네요. 경매 나오는 다가구는 뭐 한 반 정도는 위반이 돼 있는데 위반이 되면 여기 위반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은 아니니까 뭐 이행 강제금이나 원상복구의 의무 이런 거는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임차인을 훑어보면 방은 11개인데 임차인은 11사람이 더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이제 중복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 중복이 몇 명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2018년 여기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이 2015년이면 추정이 됩니다. 6천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전세권 설정한 다음에 살다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공실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 누군가를 저렴하게 이렇게 들여보낸 건데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두 사람의 임차인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호수들이 몇 개 보입니다. 303호도 보이죠. 3천만 원. 여기는 22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살다가 나갔겠죠. 요게 먼저 살다가 나갔네요. 밑에 주씨가 살다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다음에 집주인이 또 이렇게 다른 세입자를 들여보낸 건데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씨도 202호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면 중복된 데를 빼고 전체 보증금이 4억 5,200이 아니고 중복된 걸 빼니까 한 3억 7,700이 나오네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임대 놨을 때 4억 5천이 나오느냐 3억 7,700이 나오느냐 여기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그대로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가 3억 7,700인데 물론 지금 임대 놨을 때는 또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참고 자료라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모든 세입자들이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이 다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낙찰가를 대략 한 4억 정도를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반값 정도의 낙찰이 된다라고 했는데 4억이면 반값보다는 좀 더 되죠. 한 60%, 한 55%.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자, 이걸 4억의 낙찰을 받으면 이 배당이 누구에게 먼저 갈까? 첫 번째 배당은 소액 임차인에게 갑니다. 이쪽에 소액 배당이 1,500이거든요. 4,500 이하의 임차인이 1,500을 받습니다. 그래서 1,500씩 소액 임차인이 4명,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늦게 들어온 사람은 배당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빼면 어쨌든 3명에게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은 건저당보다 빠른 사람이 없으니까 건저당이 배당인데 여기서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 5억 넘어가거든요. 낙찰가가 4억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배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죠. 배당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세입자들이 배당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세입자들을 전혀 배당이 없으니까 명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6천 또는 7천 주고 살다가 지금 빈손으로 쫓겨나가야 되니까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경매하는 사람은 항상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 가구당 몇백이어도 전체 6, 7가구가 지금 배당을 전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사비를 고려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주택이 신축에 속하지만 몇 년 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고려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되는데 실제 이 7억이라는 금액을 믿을 수 있나? 분명히 이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서 거래가 잘 안 되거나 가격이 많이 저렴할 텐데, 자, 저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밸류맵이라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이 아파트를
이 주택을 주소를 이렇게 하면 이 주변에 비슷한 거래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아파트는 빼버리고요. 상가, 공장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오직 비슷한 주택들만 얼마에 거래됐나? 그것도 최근에 오래된 거 빼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어떤 금액에 거래됐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억, 10억, 뭐 9억, 뭐 17억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경매 나온 집과 요 경매 나온 집이 2018년에 8억 3천에 거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실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위치나 규모가 이 집하고 비교할 만한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 집의 가격이 경매로 나온 감정가가 아까 지금 7억 얼마였거든요. 7억 1천만 원이었나요? 이게 적정한가? 이걸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낙찰받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임대로 가져가다가 처분했을 때 과연 감정가까지 이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거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최근까지 무척 힘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조선 수주가 이런 좋은 뉴스가 생겨서 앞으로 가격이 회복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물건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까, 이런 것들을 4개의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소니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